우리 젤렌스키에게 걸겠습니다. 7일로. 7일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에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가 났는데 윤석열의 경우 쟁점이 더 적고 명확하며 박근혜 때와는 달리 변론일마다 매일 재판관 평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3월 7일로 선고가 나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벚꽃 대선이 이루어져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자들 취재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찌를 데가 없어요. 벽 칠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총리실 쪽을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총리실이 대단히 임박한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내부 취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어찌됐든 간에 한덕수가 하든 최상목이 하든 간에 총리실에서 서포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과정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임박한 선거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총리실에서 너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는 걸 확인하고 헌법재판소 동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임박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7일로 지난번에도 예상했는데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오늘이 지난 그 최종 그 기일 이후에 6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 7일이 10일째 되는 날인데 이미 지난 결심 이후로 매일 평일을 지금 거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쉬고 주말에도 이어졌고 오늘 하루 쉬고 내일부터 또 평일을 한대요. 근데 평일이라는 게 뭐냐면 다수결로 가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그 5가지 주요 쟁점들을 팩트와 진술로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견이 생기면 별도의 이견과 관련된 소수 의견에 대한 이제 그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이고, 근데 거의 맞춰서 왔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지금 지난번에 노무현 때나 박근혜 때 다 금요일 날 했는데 그 금요일이 지금 오는 7일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네네. 최종 변론 후에 11일 만에 판결을 냈거든요. 그렇죠. 결정을. 7일이 네, 맞습니다. 10일 되는 날인데 네. 중요한 건 뭐냐, 박근혜 때는 네. 지금보다 6번 더 변론 기일이 많았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평이할 것들이 많았다는 것인데 저희는 솔직히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들이 그렇죠. 많고 네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증거와 함께 이 변론 때마다 정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차피 주변에 이제 그 판결을 하신 재판관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이 이제 다 정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일을 굳이 넘길 이유는 없거든요. 11일 네네. 뭐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때나. 6번이나 기일이 작았으니까 분명히 11일보다는 짧을 것인데 네, 맞습니다. 10일이면 딱 맞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17일 이후에 아무런 일정도 다 없앴어요. 비워놨는데 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간다는 계산 하에서 비워놓은 것 같은데 바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헌재에 대한 공격이 너무나 지금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날 바에는 빨리 된다. 불필요하게 길게 그 평일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의 네. 임명 문제가 네.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없이 지금 원래 9인 체제를 못 가고 8인 체제로 가면 제 생각엔 7일도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예. 저는 이번 주 7일 날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예.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 증거는 명백합니다. 제가 봐도. 어제 MBC 스트레이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걸 탄핵을 인용을 안 하면 이 나라 어쩌라는 얘기야? 네. 사법기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질 거고 그야말로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제는 11일이에요. 박근혜의 11일. 11일 앞으로 당겼을 때 벌어질 저쪽의 공격이 매우 과격해질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네들 뭐야? 니네들 좌파 사법 카르텔 박근혜 때도 11일 걸리더니 니네 더 빨리 땡겨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을 보게 되면 빨리 진행할 것들도 평일을 통해서 따박따박 거쳐간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고려를 다 하면서 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입니다. 다 들어줬죠. 그러니까 아내가 삐걱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안에서 조금이라도 일부의 사람들이 밀고 나갔으면 아마 삐걱삐걱대면서 평의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얼마나 편하게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보다 조금 얘기하면서 가는 이유가 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합의는 됐습니다만 야 박근혜 했던 11일보다 그러니까 11일이 되는 8일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아, 무슨 소리야 7일 해야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제 느낌은 다음 주 14일 정도에 하지 않을까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2, 3일 전에 통상적으로 한 걸 미뤄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제 어나운스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의 과정에서 만에 하나 뭐 좀 삑사리가 나거나 좀 논쟁적인 사안이 있다면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계속 좀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재판 과정을 지켜봐도 통상적으로 아무리 뭐 다 들어주고 객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쟁점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재판관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맞습니다. 뭔가 거기서 좀 우리가 그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렇죠. 질의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럼요. 재판관마다. 네. 그렇게 근데 할수 우리가 있는 다 거죠. 지켜봤지만 뭐 쟁점이 됐던 부정선거라든가 무슨 뭐 계몽 뭐 이따위에 대해서 재판관이 선의로 그들의 팩트를 들어는 주고 있으나. 그렇죠. 네. 뭐 인정할 만한 사실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의는 대단히 평이하게 진행되고 있다. 네. 그런 가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때 11일 걸렸는데 왜 10일 만에 발표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변론 기일이 6회나 적은 더 쟁점이 작은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10일 안에 결정한다는 것이. 따라서 여태까지 헌재 재판부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크게 우리가 갸우뚱할 만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불안해하는 뭐 정영식이라든가 김영두 이런 사람이 포함된 재판부에서도 우리가 이건 비합리적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만한 특별한 결정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돌파할 것이다. 합리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자, 그러면 확신합니다. 예, 걸겠습니다. 금요일로 확신. 걸었죠. 네, 확신합니다. 뭐 걸었습니까? 제 출연료 하루치로 제가 여러분들 빵을 사드리겠습니다. 빵? 죽어요? 고기 사주세요. 지금 한우 자, 선전하는. 그 출연료가 한우 먹을 만한 출연료가 아니라서. 자, 걸어주십시오. 네, 저도 우리 젤렌스키에게 걸겠습니다. 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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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로 걸어 기쁜 마음으로 파면이 결정될 것이니 그 결정이 며칠 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올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7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11일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13일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14일 금요일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